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근처 슈퍼마켓 2층에 있던 문방구에 친구 사키와 마리코가 모이는 것이 일과였다. 물론 공부에 필요한 공책이나 연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여러가지 냄새가 나는 지우개나 알록달록한 예쁜 펜,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소품 같은 것을 셋이 늘 찾아다녔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푹 빠진 것은 마법사 아이템이라는 시리즈다. 흔히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주술에 쓰는 장난감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펜이라든가 마법의 물이 든 작은 병이라든가, 지금 생각하면 별 의미 없는 물건이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적은 용돈으로 소품을 사서 가게를 나선 후 사키가 마법사 시리즈 중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이라는 것을 꺼내 우리에게 나눠주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이는 한 팩에 3장의 연분홍색 종이가 들어있고, 그 얇은 종이에 소원을 적어 물에 녹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키는 3개가 있으니까 하나씩이라며 나와 마리코에게 나눠주었다. 가게도 문을 닫고 곧바로 사키의 집에 가서 소원을 비기로 했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지만 역시 마법이니까 어두운 쪽이 분위기가 나고, 밤에 몰래 아이들끼리 논다는 것은 두근거린 일이다. 다행히 사키네 엄마는 밤에 일하느라 집에 없고, 마리코네 집도 부모님이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우리 엄마도 얼마 전에 태어난 여동생 때문에 내가 잠깐 밖에서 늦게까지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상 소원을 빌려고 생각하니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었다. 셋이 각자 열심히 생각해서 겨우 나온 소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나는 32가지 색연필이 갖고 싶다. 사키는 미인이 되고 싶다. 마리코는 혼자만의 방을 갖고 싶다. 정말 이루어질까 하고 셋이 웃으면서 컵에 든 물에 종이를 넣자 사라지듯 순식간에 녹아 없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녹기 쉬운 소재를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법처럼 신기하게 보였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이를 까맣게 잊은 지 몇 주 후, 친척집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가 내게 갑자기 색연필을 주었다. 납작 한 통에 든 32색 연필. 친척인 미남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며 가져다 준 모양이다. 안을 열어보니 대부분의 색이 사용되지 않은 채 길고 예쁜 색연필들이 늘어서 있었다. 소원이 정말 이루어졌다. 나는 문득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이가 생각나서 몹시 흥분했고, 사키와 마리코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날은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학교에서 두 사람에게 색연필 이야기를 하자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키였지만, 내가 들고 있던 납작한 통을 열어보이자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이는 진짜였어. 셋이 꾀꾀거리며 떠들었다. 그날은 1학기가 끝나는 종업식이었다. 학교가 끝나자 서둘러 사키의 집에 모였다. 물론 두 번째 종이에 소원을 쓰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보다 더 많이 고민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며 의논하는 사이 날이 저물었고, 어느새 이야기는 주제에서 벗어나 평소 같은 반 누군가의 험담 대회로 발전했다. 사키가 무심코 말했다. 타카나시유야, 걔 별로지. 우리도 알고 있는 반 친구 중 한 명의 이름이었다. 타카나시군은 반에서도 나쁜 의미로 눈에 띄는 아이였다. 몸집이 엄청나게 크고 난폭했으며 늘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어서 불쾌한 냄새가 났다. 그때 나는 그와 같은 반이었다. 키가 작고 연약한 나는 가끔 그에게 쿡쿡 찔리거나 벌레를 내 몸에 달라붙어 울기도 했는데, 솔직히 나도 그를 너무 싫어해서 여름방학 동안 그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몹시 안도했을 정도였다. 그의 욕을 한바탕 주고받은 우리는 장난치며 짓궂게 깔깔 웃고 두 번째 종이에 같은 소원을 적었다. 타카나시 유야가 죽기를. 종이는 다시 사라지듯 컵의 물에 녹았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개학식 날 타카나시 유야는 교실에 없었다. 선생님은 담담하게
타카나 씨는 가정사정으로 이사했습니다. 라고만 모두에게 설명했다. 그를 걱정하거나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 주위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나 자신도 그런가 싶을 정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 사키가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나에게 귓속말했다. 또 이러졌네? 나는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다. 심장이 쿵쿵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마리코 쪽을 보니 나와 마찬가지로 창백한 얼굴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설마.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생각이 맴돌았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왠지 모르게 우리 셋은 잘 놀지 않게 되었다. 사키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다른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과 친해졌고 마리코는 학교에 잘 오지 않게 되었다. 나도 어쩌다 보니 다른 친구들과 나름대로 어울리며 지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도 어느새 사회인이 되어 있었고 지금 있는 인간관계의 범주에 들어가 고민이라고는 일밖에 없었다. 어렸을 때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여동생도 이번에 대학생이 된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친했던 두 사람의 얼굴은 떠올리려고 해도 어렴풋해질 무렵이었다. 슈퍼에서 쇼핑하던 나에게 금발의 화려한 느낌의 여성이 흥분한 모습으로 말을 걸었다. 사키였다.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뻐졌고 옷차림도 굉장히 화려했다. 순간 난 누군지 몰라 주춤했지만 목소리 톤과 말투에서 금세 그녀를 떠올렸다. 학창시절에는 왠지 모르게 거리가 멀어졌지만 어른이 된 지금 새삼 이야기하니 왠지 무척 그립고 반가운 기분이 들었다. 기억 속 싫은 부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즐거운 기억을 함께 캐내는 게 기분이 좋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녀와 카페에 들러 거침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사키는 지금 밤의 가게에서 인기가 많다고 한다. 마리코는 그 후 중학교를 나와 바로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지금은 외롭게 살고 있다는 것. 나는 최근에 아이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등 추억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득 나는 사키에게 타카나시의 일 그리고 소원에 대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때의 일을 물어보기로 했다. 그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사건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타카나시 기억나? 내가 말하자마자 사키는 웃기다는 듯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하고 대답하며 말을 이었다. 타카나시 유야 말이야.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녀석 이사간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강요로 동반 자살했대. 집에 불을 질렀대. 알고 있었다. 깔깔거리며 웃는 사키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이 따위는 까맣게 잊고 있다. 당연하다. 색연필도 타카나시도 우연이다. 저런 작은 문방구에서 몇십엔에 파는 종이에 소원을 들어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것이니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이는 졸곧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녹이려고 해도 흩어진 파편들이 내 마음속 어딘가에 계속 남아있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타카나시의 소원을 적은 후 집에 돌아와 혼자서 종이에 쓴 세 번째 소원. 이루어질 리가 없어.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 써서 물에 녹인 소원. 여동생만 예뻐한 엄마에게 어린애처럼 토라져 있던 나의 진심 어린 소원. 아기가 죽기를.